예전에 사업이 잘 되셨었나 봐 이랬더니 아니 사업으로는 먹고만 살았어 그러길래 근데 건물을 어떻게 사셨어요? 그랬더니 그 공장이 반갑습니다. 황선영입니다. 오늘 영상을 두 개 찍는데 제가 이 전 영상 그러니까 바로 전에 업로드된 영상 며칠 전에 업로드됐죠. 그 영상이랑 이어서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 뭐냐면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디션 뭐잠 어쩌고 뭐 신경 아시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시기를 사실 좋아해요. 변태 같죠. 그쵸? 오히려 힘든 시기를? 왜냐하면 나는 분명 좋아질 거니까. 건강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 신경 쓰는 것들을 분명히 해결할 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결과는 정해져 있거든요. 저는 이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0.001%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가끔 들을 때 있잖아요. 야 세상 사는데 어떻게 내일을 모르는데 무슨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해. 누군가 이렇게 또 저희 댓글에 썼더라고요. 자신감이 뭐 넘치는 건 좋지만 인간은 신이 아니다. 당연히 알죠. 제가 이제 신이라고 했어요. 하지만 인간 영역에서 가장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.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이 화성 간다는 거 생각했어요? 3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생각했나요?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영역이 사람의 노력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. 요즘에 뭐 유전자로 어쩌고저쩌고 있지만 어쨌건 누군가는 하잖아요. 그러면 제가 인간을 우주로 가게 하는 전기차를 만드는 세상을 바꾸는 유전자를 타고났어! 그 달라이라마 애한테 이렇게 오는 거 그거 믿어야 돼요.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. 그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가 환생한다는 거야. 그 종교 지도자가 환생한 아이를 찾아. 그래서 걔가 아주 어린데도 이제 그 종교 지도자가 되는 그런 거야. 타고난 어떤 이 유전자의 갭이 있다면 이 갭에서 최상위로 가보고 누군가는 이거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을 확신하고 가보는 게 좋겠죠. 예를 들어서 여행을 출발하면서 부산에 도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. 부산 가는 건 내비가 있잖아. 뭐 비행기 타고 다 가면 되잖아. 알려줘도 길 잘못 드는 사람 무조건 있어요. 야 그건 너무 비약 아니야?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. 넌 너무 극단적이야. 그렇습니다. 저는 목표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극단적인 거지. 그 목표라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피해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. 지금 뭐 컨디션이 안 좋고 하지만 이거 분명히 좋아질 거고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좋게 해결될 거다 하는 이 결론에는 단 한 번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100% 확신하고 결론이 정해져 있다. 나의 인생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노력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해본 분은 그래 맞아. 근데 나 이런 말 주위에는 못해. 네 상황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야.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말 못해.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분들의 마음. 네.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, 뭐 그런 게 어딨어 하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. 그렇지만 이 분들을 위한 채널이에요.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. 그리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상담을 하다가 이게 상담 일지인데 이게 저기 10몇 건 넘게 있는데 그 최근에 상담 오신 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한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해드리려고 해요. 사업을 오래 하셨어요. 한 업종에서 십몇 년을 했단 말이에요. 17년?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, 설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사업 확장이냐, 부의 축적이냐 이런 부분에서 늘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젊을 때는 사업 확장, 그러니까 뭔가 설비를 더해서 이걸 확장하는 걸로 계속 돈을 투입했다는 거예요. 그러고 보니까 공장은 많아졌는데 설비가 커지고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돈을 벌긴 벌지만 이게 또 지금 처분하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니까 자산이 그렇게 늘어난 건 별로 없다. 이제는 자산 확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자, 근데 생각해 볼게요. 사업 확장과 부의 확장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다르잖아요. 정말 다를까요? 처음 시작은 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나는 거지가 돼도 돼. 돈 안 벌어도 돼.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미 엄청 유명하겠죠. 아주 싼 값에 예를 들어서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했으니까. 근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. 야 사업 적당히 하고 무조건 자산 불려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. 재테크 투자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. 그렇지 않고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설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내지는 사업은 확장됐어요.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늘 이렇게 됩니까? 늘 강남 부동산처럼 올랐어요? 그런 분들 물론 있겠죠. 그런 분들은 이미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아는 대기업이 됐거나 그 정도 레벨이 됐을 거예요. 이분들처럼 난 100%될 거야 라고 확신하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. 그렇지 않고 내 사업은 그래도 좀 부침은 있어. 자산 증식하는 부분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. 열심히 일할 때만큼 유지가 돼주는 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.
내 생활비 이상의 뭔가의 소득이 매달 일하지 않아도 충당되는 상황이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내가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뭔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여기서부터 내가 신경을 써서 만들어줘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 딱 왔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이때부터는 준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. 근데 여기서 큰 갈림길이 생겨요. 고민. 제가 그분들 마음을 아주 잘 아는데 뭐냐면 10억이라고 칠게요. 10억?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한 5천 버는데 부동산 투자? 아니 금융 투자 해봐야 500도 안 되는데, 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. 금액은. 야 이거 자산 투자 뭐가 중요해. 그 사업 확장하는 게 맞지. 1년은 맞을 수 있어요. 2년은 맞을 수 있어요. 5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? 10년 되면 어떻게 할까요? 내가 몇 년 살까요 앞으로? 자산 증식에 대해서는 길게 못 봐요. 내 사업의 기간까지만 본단 말이에요. 장담이 안 돼요 이게. 그러면 내가 당장 잘 되는 거 플러스 적어도 보험 되는 정도,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보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자산 증식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거를 준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. 왜? 얘로 인해서 지금 살지만 얘는 별 볼 일 없다가 은퇴 시점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. 그 제가 들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본인이 분명히 사업을 위해서 뭔가 막 투자를 했는데 결국엔 또이또이 벌린다는 거예요. 근데 맞아. 결론은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부지에 대한 맞아. 게 올라서 그걸 돈을 벌었다. 그러면 맞아. 이건 내가 사업을 해서 번 건가? 그래서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. 상황이. 그게 그런 사례는 너무 많아. 예전에 내가 알던 분들이나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은 분들, 만나서 직접 들은 분들, 사업해서 돈 벌어서 나는 건물 산 줄 알았어. 건물이 몇 개 있었거든.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분한테. 예전에 사업이 잘 되셨었나 봐. 이랬더니 아니 사업으로는 먹고만 살았어. 그러길래 근데 건물을 어떻게 사셨어요? 그랬더니 그 공장이 이태원에 있었어. 그러니까 그거 팔아서 산 거야. 우연찮게 자리 잡아서 그냥 했는데 그게 이태원이었어. 그게 성수동이었네? 뭐 아니 역삼동이었네?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게 자산 투자야 사업 투자야. 예를 들어 사업만 생각해서 뭐 엉뚱한 데 했어. 저기가 더 넓어지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부지가 별로 좋아지지 않으면 나중에 잘 벌 일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. 이 두 가지는 하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해야 되지만 향후에 필요한 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.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, 하나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건물을 살 때 시세 차익이냐 월세 수익이냐, 최근에 오신 분 중에 5월 17일 날요. 근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. 두 개는 따로다 얘기를 했어요. 이제 시세 차익이면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, 월세 수익이면 뭐 지방에 월세 수익률이 높으니까.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,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했고, 근데 얘네 둘의 본질은 하나란 말이에요. 생각해 보세요. 월세 수익이 잘 나오는 데가 원래는 시세 차익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이 두 가지를 다 원하는 거잖아요, 사람이. 그럼 시세 차익이 좋은 데는 월세도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근데 이걸 두 개를 합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. 이게 제일 투자자로서의 어떤 고민스러움이잖아요. 근데 제가 그때 따로 얘기한 건 뭐냐면, 당장 나는 뭐가 필요하냐 관점에서. 예를 들어서 65세에 은퇴를 했어요. 생활비가 한 달에 500 필요해요. 난 투자금이 얼마 있어요. 적어도 600 월세가 나와야 돼요. 근데 강남에서는 그거 안 돼. 그럼 여기 가야 돼. 이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나는 한 45세 됐어. 내가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벌고 생활이 충분히 돼요. 자산가치 상승이 난 더 좋아. 그러면 강남 오는 거예요. 충분한 돈이 있다고 치면. 근데 이 둘이 왜 하나라고 얘기하냐? 강남은 처음에 샀을 때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. 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월세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예요. 매매가도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하나라는 거예요. 원래 좋은 지역은 특히나.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에 샀어요. 월세가 뭐 한 2천만 원 나온다고 칠게요. 그럼 2천만 원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120억이 됐어요. 150억이 됐어요. 근데 월세 2천 계속일 수도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얘가 100억인데 월세가 좀 올라가가지고 2,200, 200, 300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얘가 정확히 똔똔 딱 맞다, 이 수익률이 정확히 맞다, 이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. 왜? 매매가는 오늘 정했다가 내일 정했다가 다음 달에 정했다가 맘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. 반영이 즉시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월세는 즉시 돼요? 그게 아니잖아요. 세입자 있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.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으니까.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낮아도 올라갈 수 있는 그 갭이라는 게 있는데, 그거가 즉시 반영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처음에 100억에 샀어요. 근데 2천 받았어요. 근데 시간 지나니까 얘가 2,500 됐어요. 3,000 됐어요. 그럼 얘는 얼마짜리 된 거예요? 130억이 됐다고 칠게요. 30억 올랐어요. 근데 난 투자금이 일단 100억 들어간 거잖아요. 대출 포함해서. 그럼 수익률이 높아졌네요?
10년 전, 뭐 30년 전에 산 것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이 가격만 올랐어요. 월세도 같이 올랐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하나로 보는 게 맞아요. 근데 이 두 개를 하나로 보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?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. 당장 월세가 잘 나오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없다. 이거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사람은 있어요.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 게 앞으로 시세 상승 그래도 야 저기는 괜찮아 하는 데를 적어도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더 핵심 지역으로 와야 되는 거지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좋아요. 어떤 남자가 아니면 어떤 여자가 몸매가 아주 좋아요. 몸 좋은 게 좋아요? 건강한 게 좋아요? 몸매가 좋고 멋있어요. 근데 저 사람이 병이 골골 앓고 있어. 관절 다 나가고 뭐 통풍 있고 뭐 이래. 그거 원해요? 운동을 해서 내가 건강도 좋고 몸도 좋으려고 한 거잖아요. 근데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 약물을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건강에는 보이지만 아픈 거잖아요. 원래 이 시작은 뭐예요? 하나예요. 그쵸? 당장 월세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. 입지적인 부분에 네네네. 초점을 네. 당연하지. 그러면 좀 더 내가 고민을 덜 하고 고를 수 있는 그런. 전체 틀은 그게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마티즈 사러 갔다가 이제 그랜저 사게 되는 그 네, 루트를 네. 타거든. 네. 왜냐면은 여기에 이 위치는 괜찮긴 한데 좀 작아. 좀 컸으면 좋겠어. 차는 할부가 되는데 건물은 할부가 안 되거든. 그렇죠. 건물이 좀 커져. 그럼 외곽으로 가. 월세 좀 높아져. 좀 더 가. 네.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고비를 덜 수도 있지 않을까. 맞아. 그 본질은 거. 맞아. 네, 네. 본질은 맞아. 네, 좋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상담할 때 질문 받았던 거 하나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